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이름은 이정희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다 키워서 독립을 시키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제 남편 이름은 서춘삼이고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공기업에 35년 다녔습니다. 퇴직을 한 달여 남겨둔 시점이었어요.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유럽 여행 패키지를 보내줬습니다. 꿈 같은 열흘간이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유럽 여행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설레었었죠. 또 남편과는 이렇게 길게 단둘이 여행을 가본 적이 언제적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열흘간이었지만 제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파리, 로마, 프라하, 남편이랑 손잡고 세느강도 걸어보고 바티칸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순간들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자유였을까요? 이젠 애들도 다 출가를 시켰고 남편도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이런 날들이 앞으로 자주 있을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바램뿐이었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말 그대로 뒤집히고 말았어요. 이건 뭐 여행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지옥문을 열고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세상에 기분 좋게 남편과 집에 와서 보니까 텅 비어 있어야 할 내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웬 살림살이로 마당부터 가득 차 있었어요. 참고로 우리 집은 단촐합니다. 단독주택인 저희 집은 방이 3개이고 한 방은 우리 부부가 쓰고 나머지 하나는 남편 서재로 쓰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손주들 오면 쓰려고 손주들 장난감이나 아기용품들이 있던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엔 거실은 주방과 연결이 되어 있고 주방과 연결된 다용도실 작은 공간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다용도실과 연결된 창고방이 있는 것 말고는 특별히 그리 넓은 단독주택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살고는 있어도 불편한 동선 때문에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는 쌓여있는 웬 짐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남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오셨나 봐. 자기한테 미리 말해준다는 거 깜빡했네. 이게 뭔 소리야? 뭘 깜빡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마당을 지나서 거실문을 열자 고등어조리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신발장에는 보지 못한 남성 슬리퍼와 여성 실내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거실에는 휠체어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안방에는 어머니 기침 소리, 옆방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이 상황? 영문을 몰랐던 저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잠시 주방에서 신우이가 제 집처럼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 올케 언니. 오빠, 잘 다녀왔어? 아가씨가 여긴 웬일이야? 웬일은 언니랑 오빠가 없는 사이에 엄마랑 아빠 모시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 어머니랑 아버님을 모시고 왔다고? 왜? 왜긴 왜겠어요. 오빠한테 말 못 들었어? 무슨 말? 그러자 남편이 내게 그랬어요. 일단 엄마랑 아버지한테 잘 다녀왔다고 인사나 드리고 천천히 얘기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일주일쯤 맡긴 건가 싶었는데 짐은 다 풀어져 있었고 냉장고엔 시어머니 약봉지가 가득했으며 거실 옆방엔 병원에서 빌려온 의료 침대까지 놓여 있었죠. 거기엔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시아버지는 남편 서재방에 계셨어요. 신우인 춘심이는 집 열쇠까지 제 남편 춘삼이한테서 받아다가 부모님을 이사 오듯이 들여놓은 거였어요. 아무 말도 아무 상의도 없이 말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제가 황당했겠어요. 이건 아예 이사를 온 것이었어요. 아니, 살림살이를 타갖고 오셨잖아. 왜 오셨어? 남편은 내 말을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남편은 서재방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벽걸이용 TV가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그 TV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왔어요. 그러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왜 나도 모르게 와 계시는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오냐, 잘 댕겨왔냐? 욕봤다. 아버지,
여기 이 방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안방을 내어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여쭸어요.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가, 너는 몰랐냐? 춘삼이가 오라고 왔는데 내가 못 올 때를 온 거냐? 그러자 남편이 얼른 저를 막아서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아들네 집이니까 편히 계셔야죠. 남편은 저를 향해 눈을 찡긋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지 나와 상의도 않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 내게 시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너희들 유럽 여행을 가는 동안에 네 시누이가 고생이 많았다. 네 시어매랑 나랑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했어. 이젠 돌려보내라. 알았냐? 그런 시누이에게 남편은 등을 두드려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우리가 유럽 여행을 다녀올 동안에 얼마나 자기가 고생을 했는지 공지사를 남발했어요. 듣기가 싫더군요. 나 들으라고 한 소리 같더라고요. 뭐가 뭔지 영문도 모른 채 복잡한 신경이 나를 두고 신우이가 속없이 그러더군요. 언니, 선물 안 사왔어요? 언니랑 오빠랑 내 덕분에 유럽 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온 거잖아요. 보답은 있어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누가 아가씨한테 여기로 어머니랑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면서 보답을 바래요? 라고 했더니 나한테 눈을 크게 치켜뜨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삽삽하게 해요? 아가씨가 왜 여기로 어머니랑 아버님을 모시고 왔냐고 묻고 있어요. 오빠한테 안 들었어요? 지금 그게 불만이라서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가씨라면 내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와 미리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모시고 왔어요? 둘이 짜고 날 골탕 먹일 작정이었어요? 어이가 없네. 라고 하고는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남편이랑 옥시인각신하면서 내 욕을 해대는 것 같았어요. 한참 만에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 내게 그랬어요. 당신한테 말 안 한 거는 미안해. 당신이 유럽 여행을 간다면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망치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유럽 여행 떠나기 직전에 결정한 거야. 결정? 누구와 누구랑 결정을 했는데?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었어? 나는 이 집 식모야. 뭐야?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하는 거잖아. 엄마가 초기 치매 증세가 있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런데 그게 심해졌대. 아버지도 몸도 안 좋으신데 엄마를 돌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떡해. 그러면 그렇다고 내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지. 내가 군소리도 없이 네 옆에서 35년 동안 붙어 사니까 내가 우습게 보여? 나는 네가 함부로 해도 되는 여자야? 말이 좀 심하다. 내가 말했잖아. 유럽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한 거라고. 네가 이해해. 이해하라고 했니? 너는 맨날 나한테 이해하기만을 요구하니? 네가 나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나한테 조용히 하라면서 그랬습니다. 당신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랑 엄마가 듣겠어. 우리 엄마 아직은 정신이 말짱하셔. 말 조심하고 행여라도 눈치를 주거나 그러면 안 돼. 그건 내가 용서 못해. 알았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직 퇴직 전이니까 한 달 정도는 더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요.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그 시간 이후부터 당뇨약 챙기랴, 혈압 재랴, 죽 쓰고 침대 시트 빨고, 낮에는 시어머니 목욕 도와드리고, 밤에는 응급벨 소리에 잠에서 깨고 간병도 없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남편은 퇴직 전이라 회사 사람들과 맨날 술만 퍼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시부모님을 두 분이나 내게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지체 없이 며느리 부르세요. 아셨죠? 고주망태가 될 만큼 술을 처먹고 와도 고생하는 마누라는 냅두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방에 가서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를 확인을 꼭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들 왔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야? 나 배고파. 준식이 엄마가 밥 안 줬어요?
나 배고픈데 천연이 밥을 안 줘. 저 나쁜 년 내쫓아버려. 자기 혼자 밥 처먹고 난 안 줬어. 나 배고파. 밥 줘. 알았어요. 내가 전연 혼내줄게요. 치매 증상이 중증으로 치닫고 있는 시어머니는 죽도록 씻겨드리고 먹여드리고 빨래하고 한시도 옆에서 떠나지 않고 볼살펴드린 며느리에게 욕을 해대며 밥 안 줬다고 내 머리를 남편 앞에서 쥐어 박았어요. 남편은 또 잠든 시아버지를 내다보고는 그러더라고요. 당신 집에서 뭐 했어? 아버지 옷에 얼룩이 졌잖아. 얼척이 없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치매는 아니잖아. 혼자서 옷도 못 갈아입으셔? 며느리가 시아버지 옷 갈아입혀드려야 해? 술을 왕창 마시고 와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내 속을 다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선 다음날 아침에 그 일로 내가 닥달을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뭡니까? 웬수도 그런 웬수가 없더라고요. 나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입으로 감나라 배나라 완전 밉상이더라고요. 그것뿐이게요. 시누이는 내게 전화를 수시로 하면서 얼마나 간섭을 하게요. 언니, 오늘 엄마 어땠어? 그냥 그랬어. 엄마 낮에 시켜드렸어? 그래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고기는 다져서 죽 써서 드리는 거 알지? 그럼요. 그리고 밥은 탈란대로 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약은 때 맞춰서 먹여드리고 아버지는 속옷은 엄마가 항상 다림질해서 입어서 꼭 다림질 해야 해. 알겠어? 다림질요? 그렇게는 못해요. 언니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속옷을 챙겨 입으셔. 그럼 어쩔 수 없죠. 언니,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요? 아가씨,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아가씨가 직접 와서 관여해드려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언니가 힘든 건 알겠는데요. 언니 친정엄마나 친정아버지라고 여기고 하시면 안 돼요? 할 말 없으면 끊어요. 아가씨랑 통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정말 그러게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건데 그렇게 끊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가씨도 어머니랑 아버님을 간호하셨으니까 알잖아요. 지금 일이 처쟁겨져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할 말이란 게 뭐예요? 아무리 언니가 힘들더라도 우리 오빠에게는 떠맡길 생각은 말아요. 오빠도 퇴직하기 전까지 회사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내 말이 웃겨요? 왜 웃어요? 그럼 안 웃겨요? 아가씨 오빠가 35년 동안 회사에 나가서 돈 벌 때 나는 집에서 놀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 덕박으로 두 어르신네를 돌보라고요? 네가 사람이냐? 언니, 말 다 했어? 내가 말 다 했겠냐? 너도 네 시어머니가 치매 걸리면 독박으로 모시고 시아버지가 아프면 독박으로 모시고 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이해를 할게. 알았냐? 내가 경고하는데 함부로 이딴 식으로 내게 또 전화질이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알았어? 뭐해요? 말을 그딴 식으로 할 거예요? 너나 말 조심해. 넌 무슨 배짱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히 나한테 자기 부모들을 버려놓고 내가 어찌할지 알고 함부로 나한테 입주댕이를 놀리냔 말이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네 부모를 나 몰라라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뭐라고요? 세상에 그런 막장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세상에 며느리가 친부모도 아니고 시부모를 누가 모시고 살아. 그래서 너랑 네 오빠랑 짜고서 몰래 모시고 온 거 아니니? 그랬더니 속마음이 찔렸는지 어쨌는지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시부모님을 올케 언니한테 맡기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던지 아니면 고생하는 걸 안다고 공치사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뭐? 오빠는 힘드니까 일 시켜먹지 말고 혼자 살라고? 내 앞에 있었다면 상판떼기를 세게 한번 시원스럽게 날려줬을 겁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일을 해준 이모님과 간병인 한 분을 어렵게 모셔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살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이에게 간병비와 집안일을 해주는 이모님의 수고비를 청구했습니다. 내가 돈을 보내라고 톡을 보냈더니 날카로운 오저로 내게 쏴붙이더라고요. 언니,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간병인을 샀으니까 간병비하고 집안일 해주는 이모님 수고비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나한테 청구하냐고요. 아가씨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나눠서 내야죠. 뭐예요? 오빠랑 상의하고 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왜 오빠랑 상의해요? 회사를 다니느라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요. 뭐요? 언니 맘대로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 맘대로 해요. 싫으면 아가씨가 어머니랑 아버님을 모시던가요. 도대체 언니는 집에서 놀면서 뭐하느라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집에서 안 놀려고 해. 알바 나갈 거거든? 됐냐? 돈 정확히 보내라. 안 그러면 네 엄마 아빠만 힘들어질 거야.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약이 올랐는지 남편에게 전화로 난리 부르스를 쳤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 있다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돈을 보내라고 했다며? 나도 밖에 나가서 일해 하니까 집안일도 해주는 이모님 있어야지. 너 미쳤어? 내가 일주일 후면 퇴직이야. 네가 부잣집 사모님인 줄 알아? 돈이 어디서 난다고 그래? 그거야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네 부모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내 허락도 없이 몰래 모시고 왔으면 네가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니? 남편은 그 일로 저를 탓하면서 몹쓸 며느리로 치부했습니다. 며느리면 시부모님을 공양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시종일관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간병비가 아까우면 네가 얼른 퇴직을 해서 간병하면 되겠네. 잘해봐라. 난 여기서 못 사니까 나갈란다. 뭐야? 정말 그럴 거야? 응, 정말 그럴 건데 왜 거짓말 같아?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예고도 없이 소형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해버렸어요. 35년 동안 그만큼 해줬으면 되었지. 지옥 같은 생활을 또 하라니 웃기지 않나요? 자기 인생들은 소중하고 내 인생은 하찮은 건가요? 완전 이기적이지 않나요? 내가 만일 지쳐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남편과 신우이가 사정을 해도 못할 판에 나한테 얼렁뚱땅 덤태기를 씌우려 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할 자신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희생적이고 착한 며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삽니다. 카페 실무도 익힐 겸 해서 아주 적은 액수를 받고 일하는 중이에요. 늦게라도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려고 학원도 다니고요. 밤에는 조용한 음악 들으며 잠듭니다. 어르신 기침 소리에 깨지 않고 새벽에 약봉지 뒤적이지 않고요. 내가 없어도 남편이 있는데 며느리 나에게 강요를 하다니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며느리네가 특별히 시부모님께 애틋한 감정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내겐 손님 같은 시부모들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간병을 해야 효과를 보는 거죠. 당연히 신우의 남편이 직접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내 짐을 싸서 일방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해버리자 남편이 전화를 해서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당신 왜 이러는 거야? 막 나가자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러니? 나와 상의도 없이 어머니랑 아버님을 몰래 모시고 왔을 때에는 예상을 못했니? 뭐야? 네가 지금 시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집을 나간다는 거야? 당신이나 말을 정확하게 해. 나는 한 번도 시부모님을 모신다고 한 적도 없어. 내 마음의 준비도 없이 무작정 모시고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 집에 내 공간이란 게 있어? 모든 게 다 어머님이랑 아버님 물건이고 내가 숨 쉴 공간이 없는데 어쩌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네가 날 밀어낸 거야. 이혼을 원하면 해줄 테니까 걱정 마. 너도 네 인생이 중요하듯이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해. 네가 맘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 알겠니?
중요한 용건이 아니면 앞으로 전화하지 마. 난 바쁘니까. 남편이 어쩌겠어요. 제가 없으면 아들인 남편이 나서서 시부모님 공양을 하겠죠. 자기 부모를 공양하면서 며느리가 할 일이라며 억울해한다면 진짜로 나쁜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퇴직과 동시에 하루 종일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간병인도 내보내고 이모님도 내보내고요. 혼자서 힘들었는지 맨날 아가씨한테 SOS를 보내서 수시로 귀찮게 불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둘이 힘들었는지 남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그런 난리도 아니었어요. 준심아, 너도 일도 중요하지만 딸 자식이니까 할 일은 해야 할 것 아니야? 엄마가 치매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나는 아버지 병간하기도 바쁘단 말이야. 퇴근해서 바로 이쪽으로 와서 엄마 목욕을 시켜드려야지. 그건 오빠가 알아서 좀 해. 내가 몸이 두 개야? 왜 언니를 안 부르고 나를 부르고 그래? 네가 네 언니 성질을 건드렸잖아. 막말로 며느리가 뭐가 좋아서 치매 시어머니 시켜드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겠니? 딸 자식인 네가 해야지. 내가 주말엔 갈 수 있어도 맨날 갈 수 없어. 오빠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아버지 병간호를 하기도 벅찬데 엄마까지는 더 힘들어. 엄마가 증상이 더 심해져서 먹기도 많이 먹는단 말이야. 기저귀를 10대 번 갈아야 되는데 나 혼자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다. 그럼 엄마를 요양원에 맡겨.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비싼 줄 알기나 해? 네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될 것을 엄마를 꼭 요양원에다 내다 버려야만 되겠어? 거기에 들어가시면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라고 하던데 넌 괜찮아? 그럼 언니를 꼬셔서 데려오던가. 난 몰라. 하는 수 없이 남편 혼자서 시부모님을 모신 지 딱 2달 만에 두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젠 차라리 엄마가 조용히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내게는 뻔뻔하게 혼자서 2 어르신네를 돌보라고 했니? 잘해봐라. 원래 치매 어르신은 빨리 안 돌아가셔. 너는 효자니까 더더욱이 오래오래 사시겠네. 딱 보니까 아버님과 어머니 간병을 하다가 네가 먼저 갈 것 같은데 어쩌냐? 미안해.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이렇게나 힘들 줄은 정말 몰랐다. 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은 간병은 어려워서 엄마만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어. 아버지는 내가 병간호를 하고. 남편은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은 효자 코스프레를 했을 뿐 결코 효자는 못 되었습니다. 정작 자기 몸이 힘들고 지치니까 효자고 뭐고 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나한테 찾아온 걸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돌려서 도움을 바라는 것 같은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왔으니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게 맞습니다. 딱 보니까 시아버지도 병간호를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또 금방 요양원에 버리겠더라고요. 나 같으면 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질 거예요. 퇴직 후에 특별히 계획이 없으니까 시부모님을 모셔온 게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죠. 안 그런가요? 난 남편에게 그런 도리를 할 기회를 줘서 좋고 난 새로운 내 인생을 개척을 해나가서 좋네요. 여러분, 누구의 며느리로만 누구의 아내로만 살아오셨다면 이젠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였지? 라고요. 전 이제야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정유란 이름으로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